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 수요일날 미국 장마감 이후 테슬라가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서학개미 보유 종목 1위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초미의 관심사인데, 왜냐하면 최근에 하루에 테슬라 한 종목 거래 금액이 50조 원씩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주식의 수급상으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주가가 금년 들어서 진짜 급상승을 했죠. 지난 1월부터 주가가 한 170% 올랐고, 지난 1개월 사이만 해도 한 10% 올라서 워낙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익이 조금만 안 좋으면 주가가 망가질까,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전반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업이익률 10% 정도면 지난 한 6개월 동안 뭐 두 자릿수 가격 인하를 뭐 미국, 중국 뭐 다 전 세계적으로 단행을 했는데, 역시 경쟁력이 있다, 원가 경쟁력이 있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앞을 금년 하반기 내년을 내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버 트럭이 이제 올 연말에 출시가 돼서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이익에 기여하느냐, 그것과 실제 경쟁하는 부분은 이제 계속 가격 인하를 이제 시도를 할 수도 있는데, 경기가 안 좋고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그러한 부분이 서로 상쇄를 하면서 어떻게 이익이 앞으로 모습을 나타낼까, 이제 그런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을 놓고 보면 다음 페이지에 매출액은 한 249억 달러, 한 30조 원이 좀 넘는 수준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테슬라 매출 금액이 커졌습니다. 매출액이나 주당 순이익 0.91달러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좀 상회를 했고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가장 시장이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률 외에 매출 총이익률. 근데 실제 여기 뭐 컨센서스는 18.8%를 예상했다고 그러지만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17%까지 이게 망가지는 게 아닌가. 원래 작년에 이제 상반기에 가격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는 한 25%까지 매출 총이익률이 유지가 됐는데 몇 분기 계속 하락을 했죠. 근데 18.2%로 상당히 선방을 했다. 그래서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제가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영업이익률 10% 선방을 했다. 그래서 작년에 호 시절에는 15%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슈퍼카가 아니면 15%의 마진율에서 지난 분기 1분기에는 11%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번에 한 8, 9%까지 내려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을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했는데, 10%에 상당히 선방을 했다면 상당히 잘한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뭐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를 선임하고 나서 본인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테슬라 업무에 직접 할애를 한다. 그게 오스틴 본사 공장이든 아니면 여기 이제 팔로알토의 소프트웨어 본부, 여기 오토파일럿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여기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테슬라에 시간을 많이 쏟는 게 투자가들이 또 위안을 삼는 것 같고, 가장 지금 중요한 프로덕트 런치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트럭이 지금 툴링 중이어서 이제 몇 개 만들어서, 저도 오늘 아까 운 좋게 여기 팔로알토에서 가다가 우연히 봤습니다. 근데 아직 본격적인 생산은 안 하고 올해 연말에 소규모 생산을 시작해서 내년에 2024년에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 정도 될지가 되게 중요한 변수인데, 하여간 이런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본인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제가 받는 느낌은 전에도 한두 번 제가 언급을 했지만, 테슬라를 애플같이 막강한 생태계, 애플은 20억 개의 기기를 사람들이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해서 그 생태계가 막강하고 그 생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튼튼한 근간이 있는데,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가격을 좀 낮춰서 자동차를 싸게 팔아서 수익성이 조금 망가지는 건 너무 단시적인 그 시각이지, 길게 보면 그러한 자동차가 엄청나게 보급이 돼서 그때 이제 자율주행이 오토파일럿이 되면, 특히 로보택시가 이제 되고 그러면 자동차의 밸류가, 지금 가령 자동차의 밸류가 뭐 5만 달러다 하면 그게 5배가 가령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뭐 일반 자동차가 사람들이 하루에 한 1.5, 1시간 반 정도 쓰니까 일주일에 한 10시간 쓰는데, 이러한 세상이 와서 로보택시 아니면 자율주행이 보급이 된다면 자동차들이 50시간씩 가량 운행을 하고 돈도 벌어주고 차주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자동차의 그 밸류가 틀려진다. 그래서 이제 실제 차를 좀 저렴하게 많이 보급을 하는 걸 좀 길게 봐달라, 이제 이런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오토노미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제가 이제 4가지 오토노미의 그 근간 축이 되는, 테슬라의 축이 되는 4가지 항목을 좀 이따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 진정한 AI 회사임을 증명을 했고, 그 얘기를 하다가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가 진짜 엄청나게 좋은 회사고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준다. 왜냐면 엄청난 그 데이터를 이제 돌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표를 뭐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 텐데, 10%의 영업이익률을 사수했다는 것은, 왜냐하면 금년 들어서 가격을 적게는 10% 아니면 20% 이상 가격 인하를 단행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만큼 원가가 내려갔다. 엄청난 제조 원가 경쟁력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지금 이제 최근 분기에 보면 테슬라 자동차 평균 판매 가격이 45,600달러. 이게 이제 1년 전과 비교하면 정확히 20% 하락을 했고, 1년 전에 57,000달러였습니다. 금년 초 1월 대비 13%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판가가 하락을 했는데 마진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원가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0만 대를 만드는 회사가 200만 대가 되니까 규모의 경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고정비가 분산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영업 레버리지, 베를린, 오스틴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영업 레버리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 원재료 값이 2분기에 많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런 효과는 이제 금년 하반기에도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상당히 좋게 봤던 점이,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R&D를 많이 하는데, 뭐 AI 이런 쪽에 엄청나게 투자가 되죠. 그런데도 투자, 현금 흐름에서 투자를 제외한 그 잉여 현금 흐름, free cash flow가 10억 달러, 한 1조 3천억에 달했다. 그래서 이제 현금 잔고가 더 증가를 했죠. 그래서 여기 이번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상해 공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지금 최근에 보면 거의 뭐 한 달에 한 9만 대 가까이 생산을 해서 아주 그 수출 전진 기지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다. 그 수익성이 이쪽이 되게 좋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테슬라는 어떠한 식으로 가격을 결정을 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뭐 계속 자주 변하니까, 특히 금년 한 4, 5월까지는 가격을 많이 인하를 했죠. 머스크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리는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 주문과 생산을 내가 전 세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린 다이내믹하게 그 제품별로, 국가별로, 모델별로 가격을 책정을 한다. 그러니까 수요가 위축되면 가격을 낮추고, 수요가 주문이 많으면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동차 값을 많이 인하한 것은, 뭐 우리가 다른 그 마켓 시어를 늘리는 것보다는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많이 올리다 보니까, 실제 자동차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동차 할부금융을 쓰죠. 그래서 돈을 빌려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인상됐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가격을 인하한 거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년 2024년 하반기에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자동차의 실질적인 가격이 내려가는 셈이니까, 그러면 자동차 가격을 또 다시 조금 인상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저는 생각을 해봤고,
사이버 트럭 관련돼서는 이제 툴링, 그러니까 이제 제조 라인에 있는 여러 가지 기계, 장비들을 이제 반입을 해서 이제 생산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완료가 됐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이제 생산을 조금씩 시작을 했고, 소규모 생산이 본격적으로는 연말에 되고, 가장 그 이제 대규모 생산, 대량 생산은 내년 2024년에 된다. 그래서 가장 관심 사항은 어느 정도의 프라이싱을 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한 5만 달러에서 한 6만 달러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3, 4만 달러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얘기가 됐는데, 이제 자동차 제조 비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서 이제 왜 이 사이버 트럭이 중요하냐. 제가 오늘 아까 봤을 때도 뭐 디자인이 아주 진짜 독특하더라고요. 은색의 실버 컬러의 큰 차인데, 이 픽업 트럭이라는 것은 이제 국내에는 없는데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세그멘트고, 승용차 시장만큼 큽니다. SUV가 제일 크고 승용차랑 양대 비슷하게 이제 나머지를 나누는 것이 픽업 트럭인데, 마진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포드는 실제 거의 승용차 생산을 거의 중단하고 픽업 트럭과 SUV에 집중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경쟁되는 데는 모델이 포드의 F150. 150은 원래 1년에 한 60만 대 이상 팔리는 엄청나게 인기 픽업 트럭인데, 이게 라이트닝이라고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반응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럭셔리한 그 전기차를 지향하는 리비안 R1T가 저희가 여기 그 캘리포니아에서 거의 매일 한두 대쯤 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보다시피 제가 찍은 사진인데 상당히 디자인도 멋지고 약간 럭셔리한 픽업 트럭이어서 여기 가격이 73,000달러에서 85,000달러인데 요거보다는 낮은 한 5, 6만 대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게 하면 이 시장이 엄청나게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서 앞으로 1, 2년 동안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토파일럿 관련돼서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4가지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당연한 것이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실시간 리얼타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가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 차들의 대부분의 실시간 데이터를 자기네가 컬렉트하니까 이 부분에 압도적인 비교 우위가 있고, 실제 자기네가 뭐 전 세계 마켓 시어를 보면 한 90%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망 네트워크, 뉴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을 테슬라는 자체 개발한 도조 트레이닝 슈퍼컴퓨터라는 거 이용해서 비디오, 이제 자동차의 그 자율주행이라는 거 비디오 트레이닝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고, 이 모든 4가지를 자체 다 제작을 하고, 특히 AI의 절대적인 우위가 자기네가 있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일론 머스크가 했어요. 그 도조 그 트레이닝 그 하는 그 슈퍼컴퓨터 외에 엔비디아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서 진짜 그 젠슨 황 훌륭한 경영자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극찬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그 2분기 실적이 재미있었던 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본인이 경영진과 한 30분 설명을 한 다음에 여기는 사전 질문들을 주주들한테 받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먼저 검토를 하고 마지막에 한 15분 정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한테 질문 시간을 줬는데, 그 주주들이 질문한 리스트가 뭐 한 100개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한 것들을 가장 우리 일반 주주,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 주주들이죠.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을 제가 추렸습니다. 첫 번째랑 세 번째 가장 많았던 질문이 Full Self Driving, 그러니까 이제 오토파일럿에서 한 단계 더 진전이 되는 FSD에 관련된 질문이 많았는데, 테슬라가 주가가 최근에 더 모멘텀을 받았던 게 슈퍼차징 네트워크를 GM, 포드, 다임러, 벤츠, 그 다음에 뭐 여러 볼보, 뭐 다른 기라성 같은 업체들이 다 이 그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이제 그 열면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걸로 노스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쓰는 걸로 하면서,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워낙 FSD가 앞서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이 부분에 라이센싱을 하겠다고 접근하지 않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실제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유수 OEM 자동차, 그러니까 OEM은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라고 그 기존의 대형 자동차 회사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자기네 테슬라의 FSD를 라이센싱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내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고, 사이버 트럭 관련된 얘기는 뭐 저희가 충분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680 배터리 얘기를 이제 일론 마스크가 안에서 주주 질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4680 관련돼서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분기에 들어서 수율이 조금 더 개선이 됐고, 1분기보다 볼륨이 물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 밀도 이런 게 좋아지면서 아마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 사이버 트럭에 이제 들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 뭐 경영진이 대답은 안 했지만 멕시코에 그 이제 기가 팩토리를 짓기로 한 게 아마 시장은 한 2025년쯤 여기서 그 자동차를 생산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요것과 관련된 그 투자가들의 질문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뭐 그 기가 팩토리가 한국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기대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보다는 좀 더 그 인구가 많은 뭐 인도나 이런 나라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2분기 관련된 그 내용을 한번 그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